네, 서울과 제주 등에 이어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도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98.8원으로 어제보다 0.7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경유 가격은 0.6원 오른 1,99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2,028.3원, 경유값은 2,014원을 기록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발표된 5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단번에 15계단을 뛰어올라 최고 등급인 33단계를 찍으면서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유류 할증료가 110만 원을 넘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5월부터 국제선 탑승권 발권하는 승객들은 유류 할증료 얼마를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오늘 오전 5월 유류 할증료 등급을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18단계였던 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에서 단번에 15계단이 치솟은 겁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 할증료 액수는 2배 가까이 오르게 됐는데요. 대한항공의 공지를 보면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최단 거리의 경우 8만 원대였던 왕복 유류 할증료가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뉴욕과 같은 최장거리 노선의 경우 60만 원대였던 왕복 유류 할증료가 112만 원까지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LA 등 최장거리 왕복 비행의 경우 5월 발권부터는 유류 할증료를 95만 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올랐던 적은 있지만 최고 단계를 찍었던 기록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 최고 단계 적용은 과거에 없던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태껏 국제선 유류 할증료 단계의 최고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2022년 8월로 그때도 22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이 33단계니까 과거의 최고치보다도 지금 11등급이나 높은 겁니다. 5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에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최고 단계 적용은 이 갤런당 가격이 최고 기준인 470센트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가 휴전 소식 이후로도 좀처럼 잡히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치솟은 항공유 부담에 더해서 최고 수준의 유류 할증료 역시 일반 탑승객들의 국제선 수요를 더욱 줄이면서 항공사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0일 인천공항공사와 국적항공사 12개 대표자 등이 모이는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상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에서는 합성 수지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또 일선 의료계 전반에도 소모품 수급 우려가 번졌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대병원입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로 의료 소모품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병원도 이란 전쟁 영향을 받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갖가지 의료 소모품을 보관하고 있는 전북대병원의 중앙 창고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모두 일회용품이죠. 이런 수액 세트나 의료용 장갑 같은 갖가지 소모품들이 매일매일 이곳으로 채워지고 또 병동으로 이동하는, 말하자면 이곳은 병원 물류의 심장 기능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의료 소모품도 나프타 같은 석유 화학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품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대형 병원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로부터 단가 인상 요청이 잇따라 의료 시스템 유지나 병원 경영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하는 겁니다. 판매처마다 다르지만 낮게는 5%, 높게는 20% 넘게도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사기나 수액 세트, 일회용 장갑처럼 의료 행위의 필수적인 소모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들 소모품 재고가 종류에 따라 적정 수준, 다시 말해 1, 2주치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소형 의료기관에서는 주사기 등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 관리에 필요한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도 위생 관리나 배출된 폐기물 추적 등의 필수적인 소모품인데요.
원료 수급 차질로 생산 물량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기존 업체와 협력해 의료 재료와 소모품의 납품 경로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는 2달분 정도 비축해둔 상태입니다. 네, 병원도 병원인데 약국들 상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시럽을 담거나 영유아에게 약을 먹일 때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수급입니다. 특히 소아과 근처 약국들의 고심이 깊습니다. 수급이 어려워지자 2-3개씩 서비스로 제공하던 투약병을 1개로 제한한다는 공지문이 붙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 약국끼리 물량을 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봉지라고 불리는 조제 약 포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통보가 들어온 약국도 있는데요. 재고를 더 비축하고 싶어도 판매처에서 지난 3개월 평균 주문량을 초과해 살 수 없도록 한 상태입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탓입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사기나 주사침 제조 판매업자들은 재고량과 판매량을 관리받게 됐습니다. 식약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번 주부터 구매처인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재고량과 사재기 여부를 살피는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반 시 고발이나 행정지도로 엄중히 조치하고 전담 신고센터도 가동합니다. 정부는 특히 혈액투석 전문의원에 주사기 한 라인을 가동해 필수 의료 제품이 끊김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에서 YTN 김민성입니다.